예, 안녕하십니까.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하긴 했는데요. 예, 정세균 국회의장이 여야 모두 패자다 이런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예. 이번 좀 추경 통과 과정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여야 모두 패자지요. 음,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헌법 46조에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라. 이게 이른바 국회의원의 자율권인데, 예, 이 자율권이 보장되고 이것이 존중되는 국회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지죠. 그런데 국회가 여야 정당 간의 대결장이라고 하는 그 틀을 못 벗어나다 보니까 네, 국회의장이 여야 모두 패자다. 자유한국당은 표결에 참가할 듯 하다가 이렇게 퇴장해버리니까 네, 의결 정족수에 부족한 사태가 생겼고, 네, 민주당은 국회의원이 26명이나 불참을 했어요. 예, 그 불참한 데는 뭐 사유가 여러 가지 다양한 것 같은데, 네, 그 문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뭐 원내 지도부가 그렇게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26명이 불참했는데, 이게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 46조 자율권 행사를 위해서 불참했다 하면 그거는 뭐 존중해야 되겠지만, 예, 이게 뭐 안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예, 뭐 정세균 의장이 모두 패자다. 그런데 이 근본이 바로잡혀지지 않으면, 근본이 예. 뭔가 하면 국회의원은 국민 대표자 회의 의원으로서 자율권을 행사하고 그것이 보장되는 근본이 확립이 안 되면 여야 모두가 패자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국민은 답답하다. 예. 아니, 근데 기왕에 더불어민주당 의원 26명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이분들의 불참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여론이 안 좋던데요. 전수조사를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실시하겠다고 밝혔거든요. 이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그 수해가 일어난 후에도 충청북도 지역 도의원 4사람이 외유로 나가 발생이 됐잖아요. 예, 그 중에 김학철 의원인가 하는 이가 예, 이 국회의원들도 외유 나가지 않느냐 이렇게 빗대고 얘기했지요. 그렇죠. 그게 딱 걸릴 말이지. 아. 그게 딱 걸릴 말이니까 예, 전수조사해서 예, 조사해서 그 수혜에도 불구하고 외유간 의원들을 한국당이나 민주당이 아마 엄하게 징계할 모양인데, 민주당 의원들도 불참 의원들의 전수조사에서 어떻게 하는지 우리 지켜봅시다. 아. 근데 보통 이런 지금 시기에 나가는 이 연수라든가 하여튼 이런 거는 좀 여행이라든가 외유성이 짙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연수 이름 붙은 거, 그 다음에 이원 외교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성격상 다 외유지요. 아하. 그런데 외유 관광인데, 예. 나라가 부강하고 예산이 충분할 것 같으면 외국에 많이 나돌아다녀도 괜찮지요. 예. 그러니까 놀러 가갖고도 배우는 게 있지 않습니까, 외국에 가서. 그럼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럴 형편이 아직 안 되니까, 안 되고, 또 국내 여러 가지 뭐 지방의원들, 국회의원들로 일이 산적한데 놀러 다니는 인상을 주는 그런 외유, 결국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예. 정신들 차려야지. 알겠습니다. 근데 이번 추경안 처리 과정에서요, 자유한국당이 여야 사당 공조에 좀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홍준표 대표는 뭐 그렇게 나쁠 것도 없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홍준표 대표 생각은 이 국회는 정당끼리의 대결장이다. 예. 라고 하는 그 틀에서 나온 말이죠. 손해볼 게 없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민주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그다음에 정의당, 네. 그 신사당 연합이고, 예. 우리는 거기에서 이들과 대결하는 것이니까, 네. 독자적 입장을 보이는 독보적인 입장을 보여서 손해날 게 없다. 어디까지 자꾸 대결 구도로 보려고 하거든요. 예. 정당 지도자들이 이 대결 구도를 어떻게 완화하느냐 하는 쪽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예. 그런 연장선상에서 종전의 그런 폐쇄적인 생각,
그래서 이런 말을 한 것이니까 예. 글쎄 유감스럽지. 근데 만약에 홍준표 대표가 자유한국당을 계속 이런 스탠스로 가져가면은 국회 다른 정당들도 전략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야당들도? 글쎄 그게 뭐 협치라고 하는 게 예. 사사건건 굉장히 어렵게 돼가고 있죠. 그렇죠. 협치라는 말 그게 잘못된 협치. 그 그 협치라고 하는 게 앞에 말씀드린 국회의원의 자율권 행사 보장된다면 협치란 말이 필요 없는데 예. 이렇게 되니까 여당이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예. 사사건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이 이걸 우열의 판단을 국민이 할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또 다른 문제가 유석춘 그 혁신위원장과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요. 박근혜 그 탄핵이 정치보복이었다 이런 주장을 아주 서슴없이 하고 계시거든요. 이래가지고는 혁신이 잘 될까 하는 그런 의문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유석춘 위원장이 보수 가치를 확립하겠다. 예. 그게 이제 구호고 예. 대전제고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치보복이고 따라서 탄핵 과정에서 찬성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징치하겠다. 예. 그러니까 잘라내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이런 기조 위에서 당을 혁신한다고 한다면 그 혁신은 실패한다. 제가 담정적으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실패한다. 아하. 왜 그런가 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정치 보복이 아니고 예. 본인이 자초한 것이에요. 자초했다는 뭔가 하면 본인의 책임으로 탄핵이 이루어진 것이다. 네. 4년 동안에 여러 가지 잘잘못이 있겠지만 결정적인 것은 작년 4.13 총선거를 앞두고 유승민 의원 등에 대한 그 개인 감정을 노출시켜가지고 예. 이런 배신자들은 이번 총선거에서 제거해달라. 국민들에게. 네네. 그걸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신호로 친박 의원들이 이른바 호위무사 집단들이 칼춤 추듯이 예. 공천 파동을 일으켰지요. 네. 그러니까 상당 부분 잘라내고 그러니까 무소속으로도 모두 나오고 이랬는데 예. 이런 파동이 없었더라면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예.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확실했어요. 예. 그래서 공천 파동을 겪으면서 주로 수도권에서 확실히 당선될 수 있었던 30여 명이 낙선하는 바람에 예. 과반수 이석에 미달이 됐고 만일 이런 반응이 없었다고 한다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면 우선 탄핵 발의가 제적인 과반수니까 안 되지요. 그렇죠. 야당이 똘똘 뭉쳐서 하려고 해도 안 되고 네. 그 다음에 의결은 3분의 2 이상이 필요한 게 더더구나 안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과반수여로 떨어지고 거기서 떨어져 나가는 반발 세력이 탄핵 쪽으로 가담하게 된 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탄핵이 이르게 된 과정은. 예, 예. 그런데도 이걸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예.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을 잘라내겠다고 하는데 거꾸로 해야 돼요. 거꾸로. 탄핵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 명령에 따라 칼춤 춘 호위무사 친박 의원들을 제거하고 예. 그걸 쫓아내고 예. 그리고 바른정당을 지금 만드는 유승민 의원 등을 다시 불러들여 가지고 거꾸로 해야 돼요. 거꾸로. 예. 그래가지고 헌법 8조와 헌법 40조 규정되어 있는 정당의 국민적 정당으로 중앙집권적 관료적 체제를 이걸 해체하고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앞서서 정당 개혁을 이렇게 해야 이게 혁신이 성공하는 것이다. 그러지 않다면 이게 실패할 것이 확실하다. 예. 그리고 이렇게 우유부단 우물쭈물 이런 식으로 가서 계속 당내 시끄러운 소리만 계속 내게 되면 예. 오직 한 가지 길이 있어요. 문재인 정부와 여당 민주당이 예. 아주
실패하는 짓을 계속 반복하는 걸 기다리는 겁니다. 그 외에는 이 자유한국당이 네. 활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 남이 망하도록 기다려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아니 근데 궁금한 게 홍준표 대표하고 유석춘 위원장이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주파수가 맞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뭐 지금 맞는 것 같아. 왜 그런가 하면 아주 잘 궁합이 맞아요. 홍준표 대표는 어제 이런 얘기를 했거든. 예.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친박, 비박 그거 없이 전부 사면을 했다 이거죠. 아하, 예. 그리고 두루뭉술을 가자고 한 거니까 유석천 위원장의 그 말하고 거의 대동소이하지요. 그 노선이 연장선상이었어. 그러니까 혁신 의지가 없지. 예. 아니 근데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파면당한 대통령에 대해서도 굉장히 한때는 좀 비판적이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사람 말이 오락가락하니까 알 수가 없어. 이게. 아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그림자를 완전히 지워버려야 돼요. 예. 완전히. 그러니까 1호 당원이었고 네. 과거에 국가원수고 행정부 수반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림자를 지우고 그 인연을 차단을 해야 돼요. 예. 개인적으로 박근혜 씨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좋아한다. 나도 그런 점이 있죠. 나도 좋아하는 점이 있어.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러나 예. 정치인, 국가원수, 그 다음에 새누리당 1호 당원, 행정부 수반으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림자는 지워라 이게. 탄핵당했잖아요. 본인이 스스로 자청한 그 탄핵당한 사람을 그대로 뭘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끼고 해야 되겠다. 그 탄핵에 찬성한 놈들을 전부 쫓아내야 되겠다. 이게 그래가지고 무슨 놈의 혁신이 돼요. 그래서 나는 자유한국당 의원하고 바른정당의 뜻이 통하는 의원들은 정통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 그 명단을 작성하라고 호위무사 집단에 속하는 친박 의원들 명단을 작성해서 이 사람들 당에서 나가라고 그러고 안 나가면 우리 따로 모여가 당을 새로 하나 만들어요. 그런 어떤 결단이 있어야 이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SNS에서 누가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예. 당신은 자유한국당이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 같다. 아이고 참 천만에 노. 자유한국당 제1야당이 건전하게 새로 서라. 예. 왜 그런가 하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제1야당이 올곧게 서 있어야 불안하지 않는 겁니다. 대통령 권력과 여당을 건강한 긴장 관계를 가지고 비판 견제하는 그런 대안 세력으로서 야당이 돌려야 그리고 국정이 순조롭게 돌아갈 수 있고 국민이 안심을 하는 겁니다. 야당이 지리밀려라고 이꼴을 보이면 독선 독주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고 여당 권력이 또 대통령이 그걸 누가 감시 비판합니까? 일일이 국민에 나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그 김학철 충북도의원 있지 않습니까? 예. 참 이 발언이 계속 파문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분도 제가 봤을 때 결코 고개를 잘 안 숙이시는 것 같아요. 뭐 문재인 대통령하고 국회의원 단체장들도 다 외국에 나가는데 이 사람들도 다 제명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또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 김학철 의원의 경우에는 그 현 정치 질서와 체제에 대해서 개인적 울분이 있는 사람 같아요. 이게 상당한 야심이 있는 것 같은데 국회의원에 이런 걸 충분히 나는 할 수 있다는 야심이 있는 것 같은데 뜻대로 안 되고 그냥 지방의원에 머무러가 국회의원들도 막무가내 외유도 다니는데 나를 이렇게 찍어서 이 나쁜 놈으로 만드느냐 하는 울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정신감정을 해봐야 돼요. 자신의 현재 주어진 분수, 책무 이걸 완전히 망각하고 아니 내가 왜 수해 현장을 가느냐. 대통령도 안 가는데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게요. 지방의원이 수해 현장하고 가장 근접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대통령대로 수해 여러 곳에 나오는 수해를 큰 눈으로 봐야 될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이고 이게 아주 못돼 먹은 사람인데 그리고 수해가 발생하고 나서 외유 떠난 거 이게 이제 문제된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잘못된 것이고 그 다음에 뭐 국민을 레밍으로 봤단 말이죠. 근데 이 레밍이란 말이 1979년
전두환 장군 그룹의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에 이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 위컴이 그날 저녁에 예. 국방부를 점령했던 그 전두환 군부의 공수특전단이 그 쏘는 유탄에 예, 예. 위컴 사령관이 그 8군 영내에서 바깥으로 차 타고 가다가 그 차 유탄을 맞았어요. 아하. 그리고 개인 감정이 그래서 아주 굉장히 격발되고 자기의 작전 지휘권을 벗어나서 부대를 이동한 것에 대해서도 아주 준열하게 나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예. 난 다음에 한 소리가 예. 아니 이 전두환 이 장군 그룹이 이렇게 무리한 일을 하는데도 한국 국민들은 여기 굴종하는 거 아니냐 아무것도 못하고 예. 그 전두환이가 골룡포 있고 임금이 되겠다고 나서는데도 한국인들은 굴종하니 레밍 것 같다. 그때 쓴 말이 그렇게 해서 레밍이란 말을 썼어요. 아하. 그 제가 그때 이 영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게 시궁창기라는 뜻도 있어요. 시궁창기. 예. 무리를 지어 떼지어 다니면서 먹거리를 구하고 시궁창기도 전화 들고 들쥐 중에서 가장 품질이 나쁜 게 시궁창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30여 년이 지나고 한 도의원 입에서 이 얘기를 들었으니까 예. 그 당시 그 말에 충격을 받았던 저는 아주 언짢아요. 그 우리 국민이 그러면 전두환 정권에 굴종했습니까? 안 했죠. 학도들이 들고 일났고 나갔던 사람도 야당 대회를 서가지고 그 정권 종식을 위해서 민주화 투쟁을 해가 수많은 희생자를 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왜 레밍입니까? 우리 국민이 들쥐입니까? 우리가 시궁창쥐입니까? 우리 싸웠어요. 예. 그게 물론 굴종해갖고 그 전두환 군부 세력에 밀착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었지만은 예. 절대다수 국민은 반대해갖고 6.29 선언까지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역사가 있는데 이게 충청도 도의원 하나가 난데없이 레밍이라고 하니까 흥분할 수밖에 없지. 알겠습니다. 이분은 참 여러 가지로 한동안은 계속 비판의 도마에 좀 오를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네, 박찬정 변호사였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하긴 했는데요. 예, 정세균 국회의장이 여야 모두 패자다 이런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예. 이번 좀 추경 통과 과정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여야 모두 패자지요. 음.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헌법 46조에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라. 이게 이른바 국회의원의 자율권인데 예. 이 자율권이 보장되고 이것이 존중되는 국회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지죠. 그런데 국회가 여야 정당 간의 대결장이라고 하는 그 틀을 못 벗어나다 보니까 네. 국회의장이 여야 모두 패자다. 자유한국당은 표결에 참가할 듯 하다가 이렇게 퇴장해버리니까 네. 의결 정족수에 부족한 사태가 생겼고 네. 민주당은 국회의원이 26명이나 불참을 했어요. 예. 그 불참 하나 보강하고 예산이 충분할 것 같으면 외국에 많이 나돌아다녀도 괜찮지요. 예. 그러니까 놀러 가갖고도 배우는 게 있지 않습니까? 외국에 가서. 그럼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럴 형편이 아직 안 되니까 안 되고 또 국내 여러 가지 뭐 지방의원이 지방의원들 국회의원들로 일이 산적한데 놀러 다니는 인상을 주는 그런 외유. 그 결국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예. 정신들 차려야지. 알겠습니다. 근데 이번 추경안 처리 과정에서요. 자유한국당이 여야 사당 공조에 좀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홍준표 대표는 뭐 그렇게 나쁠 것도 없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홍준표 대표 생각은 이 국회는 정당끼리의 대결장이다. 예. 라고 하는 그 틀에서 나온 말이죠. 손해볼 게 없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민주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그다음에 정의당, 네. 그 신사당들 뭐 사유가 여러 가지 다양한 것 같은데 네. 그 문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뭐 원내 지도부가 그렇게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26명이 불참했는데 이게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 46조 자율권 행사를 위해서 불참했다 하면 그거는 뭐 존중해야 되겠지만 예. 이게 뭐 안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예, 뭐 정세균 의장이 모두 패자다. 그런데 이 근본이 바로잡혀지지 않으면 근본이 예. 뭔가 하면 국회의원은 국민 대표자 회의 의원으로서 자율권을 행사하고 그것이 보장되는 근본이 확립이 안 되면 여야 모두가 패자다라고 하는 것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국민은 답답하다. 예. 아니, 근데 기왕에 더불어민주당 의원 26명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이분들의 불참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여론이 안 좋던데요. 전수조사를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실시하겠다고 밝혔거든요. 이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연합이고, 예. 우리는 거기에서 이들과 대결하는 것이니까, 네. 독자적 입장을 보이는 독보적인 입장을 보여서 손해날 게 없다. 어디까지 자꾸 대결 구도로 보려고 하거든요. 예, 예. 정당 지도자들이 이 대결 구도를 어떻게 완화하느냐 하는 쪽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예. 그런 연장선상에서 종전의 그런 폐쇄적인 생각에서 이런 말을 한 것이니까, 예. 글쎄, 유감스럽지. 근데 만약에 홍준표 대표가 자유한국당을 계속 이런 스탠스로 가져가면은, 국회 다른 정당들도 전략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야당들도? 글쎄, 그게 뭐, 협치라고 하는 게, 예. 사사건건 굉장히 어렵게 돼가고 있죠. 그렇죠. 협치라는 말, 그게 잘못된 협치. 그 그 협치라고 하는 게, 앞에 말씀드린 국회의원의 자율권 행사 보장된다면 협치란 말이 필요 없는데, 예. 이렇게 되니까 여당이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이번에 그 수해가 일어난 후에도 충청북도 지역 도의원 4사람이 외유로 나가 발생이 됐잖아요. 예. 그 중에 김학철 의원인가 하는 이가 예. 이 국회의원들도 외유 나가지 않느냐 이렇게 빗대고 얘기했지요. 그렇죠. 그게 딱 걸릴 말이지. 그게 딱 걸릴 말이니까 예. 전수조사해서 예. 조사해서 그 수혜에도 불구하고 외유간 의원들을 한국당이나 민주당이 아마 엄하게 징계할 모양인데, 민주당 의원들도 불참 의원들의 전수조사에서 어떻게 하는지 우리 지켜봅시다. 아. 근데 보통 이런 지금 시기에 나가는 이 연수라든가 하여튼 이런 거는 좀 여행이라든가 외유성이 짙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연수 이름 붙은 거, 그 다음에 이원 외교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성격상 다 외유지요. 아하. 그런데 외유 관광인데, 예. 나라가